많은 분들이 그 서울시장의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다. 이 서울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모여 있고 또 서울시장이 마치 대선을 향한 교두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쪽에만 오면 뭔가 본인이 뭔가 그 업적을 하고 싶고 뭔가 치적을 쌓고 싶어서 그것도 이제 물론 서울 시민들에게 중요한 도움이 되는 그 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예전에 이명박 서울시장 때는 청계천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기억이 있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 때는 한강 르네상스라든가 광화문 광장 주성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3번이나 시장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고 시청자들한테 물어보면 선뜻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박 시장도 이쪽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뉴스가 굉장히 보도가 마치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이 자전거 하이웨이 구축, 녹색 보행로 구간 완성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의 어떻게 보면 대선 출사표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보여드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죠.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콜롬비아 멕시코 그쪽에 가 있습니다. 벤치마킹 차 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차 없는 거리 도로를 자전거로 타고 다니면서 본인이 서울도 이렇게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클로비아 여기처럼 자전거 혁명을 일으켜서 자전거 하이웨이를 만들겠다. 또 밑에 뉴스를 보시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명박, 오세훈 이런 서울시장들의 예전에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박 시장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이처럼 본인은 차보다 사람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게 그래서 결국은 보행 친화도시 신전략을 지난주 그 서울시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영국의 런던이나 덴마크의 코펜하겐처럼 그런 사례들처럼 혁신적 공간을 서울 도심에 만들어서 거기를 녹색 보행로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차 없는 거리도 만들겠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밀집하는 지역에는 아예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존까지 운영을 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히 보면 바로 이게 이제 그 핵심 그림인데요. 그 말 그대로 이쪽에 자전거 하이웨이, CRT인데 이게 줄여서 Cycle Rapid Transportation. 그러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빨리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차들이 많이 막힐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걸어 다니는 것보다 자전거 타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여러분 갑자기 차가 막 그 밀렸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 그런 것처럼 그런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예 이렇게 곳곳에 서울시에 보시면 이렇게 거미망처럼 서울 중심 여기 남산 보이시죠? 이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한강을 가로지는 곳곳에 자전거 하이웨이를 만들겠다. 그래서 보도형 하이웨이, 뭐 캐노피형, 튜브형, 그린 카펫형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면서 보도자를 발표할 만큼 이미 준비를 했고 이것은 기타 일반 다른 대형 프로젝트에 비해서 뭐 한강 르네상스라든가 뭐 청계천에 비해서 대단히 좀 쉽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길만 막고 차들 못 다니게 펜스 쳐주고 거기에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 내에 대형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박 시장이 갔던 데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파나마 옆에 베네수엘라 있고요. 콜롬비아죠. 이제 보고타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콜롬비아 보고타의 이 안에 가보면 시클로비아라는 이 지금 보고타 이 내용이 자, 이런 그 노란색으로 칠하는 것들이 모두 다 자전거 하이웨이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말 그대로 끝에서 끝까지 이어가는 시클로비아라는 것은 시클로는 이제 스페인 말로 사이클, 자전거고 비아라는 VIA는 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길들을 다 만들어놔서 자전거 아예 차가 없는 길. 그래서 1년에 하루는 아예 그냥 차를 아예 못 다니고 거기는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만 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7년 차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좀 획기적인 일이라서 직접 박 시장이 현장을 보고 와서 그쪽 현장에서 서울도 이러한 길들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가 하나도 없죠. 뭐 걸어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옆에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거기 같이 그쪽에서 한번 친화가 돼서 본인도 이런 길들을 한번 서울에 만들어 보겠다. 걷기도 하고 자전거 타면서 다닐 수 있는 길들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한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스카이 사이클 좀 높게 도심에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활용한 건데 안에가 너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다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스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가 다 내려다 보이고요. 물론 안전 펜스를 이렇게 다 쳐놨긴 했지만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런던, 영국의 스카이 사이클 예고요. 이건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인데 보시다시피 스네이크처럼 뱀처럼 보이죠. 그래서 스네이크라 해서 사이클 스네이크. 또 좀 색깔도 이쪽 뭐 네덜란드 이쪽 보면 오렌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 보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빨리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박 시장이 덴마크에 멕시코에 갔습니다. 멕시코에 갔는데 멕시코의 그 차플테펙 공원이라는 것은 정말 거대한 맨하튼의 센트럴 파크처럼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용산 민족공원처럼 거대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런 커다란 공원입니다. 그쪽에 가서 주민들이 여기서 쉴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구나. 멕시코 하면 또 이 차플테펙 공원이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죠. 본인은 용산공원을 반드시 생태 공원으로 만들어서 보행 친화도시, 보행로, 녹색 보행로를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안에처럼 박물관이나 동물원이나 이런 것을 다 둬서 무려 1,500만 명이 연간 이것을 이용한답니다. 어마어마한 관광객이죠. 1,500만 명. 마치 우리나라 그 용산 민족공원도 관광객들이 와서 맨하튼의 센트럴 파크처럼 도심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관광 명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결국 뭐냐면 이분이 지금 그토록 강조하는 예전에도 강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본인 임기 재임 기간 동안에 이걸 반드시 만들겠다는 거죠. 녹색 보행로 구간을 완성시키겠다. 이게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중에 자전거 하이웨이는 지금부터 만들겠다는 거고 또 이 예전에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바로 이거죠. 남산과 용산 그 민족공원, 그다음에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그래서 한강을 가로질러서 이게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대형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리면 이 엄청나게 자기가 본인이 지금 박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남산부터 용산공원, 서울역부터 용산역 가로질러서 노들성 가로질러서 보행로로 만들어가지고 이 한강까지 쭉 사람들이 자 그러면 한강 여기 지금 그 88 그 도로 옆에 지금 보면은 다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변 공원들이 있고 다 쉼터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남산까지 용산 민족공원이나 이쪽을 전부 다 보행로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자 여기도 걸을 수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가 아니겠냐. 마치 아까 콜롬비아의 그 보고타처럼 그보다 더 그 이상의 멋진 하나의 서울시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의 선거 공약들이 많죠. 그런 공약들이 이행이 안 된다면 어떨까요? 본인 아마 대선의 행보를 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걸 해오고 있습니다. 말들이 많습니다만 인재주택 24만 가구 보급이라든가 도시 재생 프로젝트라든가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만 좀 말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강남 강북의 균형 발전. 삼성동의 GBC는 착공 허가를 해줬는데 서울역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용산 개발 지금 남아 있고요. 본인이 지금 이번에 발표한 녹색교통혁명. 하지만 예전부터 강조해왔던 거고 녹색 보행로 구간을 완성시키겠다. 자, 그런 걸 이걸 완성시키겠고 이런 게 된다고 한다면 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냐. 본인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다 부동산에 영향을 줬습니다. 본인의 지금 선거 공약 중에 어떤 도시 특히나 예를 들면 창동이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영등포라든가 어떤 구로 디지털 가산단지라든가 그 몇 곳들은 본인이 거점 혁명 도시로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만들었던 곳은 모두 다 다른 데 비해서 부동산 값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과 정책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투자의 전략을 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미나 때 오시면 어느 도시 어디가 왜 거기가 부동산 값이 다른 데도 많이 올랐는지 왜 박 시장 임기 동안에 그런 곳이 다른 데보다 많이 올랐는지 도시 하나하나를 그 지역을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때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닫힌 문만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좌절하고 기회를 찾지 못한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기회를 놓쳤다고 좌절하는 순간 또 다른 기회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앞에 도움을 드리고 그 옆에서 조언을 드리는 그런 사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다 실패한 건 아닙니다. 성공의 기회를 찾을 수 있게 여러분 부지런히 세미나도 다니시고 참석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그 옆에 항상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